싶어서 저는 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어딜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해서 그걸 시도해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다 된 적은 없죠, 물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아라파트도 못 만났잖아. 그 집 앞에까지 갔다 그냥 왔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큰가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후회를 없애줘요, 삶에.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찾아왔고 그냥 하면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당장. 지금 당장. 벌써 25분 됐나요 혹시? 어머나, 시간이 다 됐네. 5분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또 배낭여행 갔을 때요,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그지였거든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원래는 하얀색이었으나 더 이상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게 된 티셔츠를 입고 길을 가다가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하고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큰 대로가 하나 있어. 오페라 대로라고. 그 대로를 걷다가 왼쪽 편에서 양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이전까지 전 양복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그 양복점에 걸려있는 양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양복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게 마치 내 거인 양 그 양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복만 입으니까 안 어울려서 와이셔츠도 하나 꺼내 입고 넥타이도 하나 꺼내 입고 구두도 하나 신고, 이 모든 일은 한 30초만 일어났어요. 마치 내 옷을 맡겨놨다가 찾는 것처럼 후다닥. 그런데 다 입고 보니 너무 멋진 겁니다, 애가.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양복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격을 봤더니 1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때 제가 한 2달 정도 남아 있었는데 한 120몇만 원이 남아 있어요, 수중에. 그리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사려고 옷을 벗으려고 다시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어. 120만 원 정도. 그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샀던 모든 옷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뭐 평상시라면 당연히 벗고 나왔겠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니까. 근데 벗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거울 속에 있던 아이가 너무 멋있어. 저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와 함께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주저앉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 재산인데 2달 동안 이거 쓰고 나면 한 푼도 없는데 아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남은 120만 원을 남은 2달 동안 60일간 하루 2만 원씩 대단히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쪼개서 잘 소비하면, 그러면 그날 하루 굶지는 않았고 다음 날도 굶지는 않겠다. 그 다음 날도 내가 예측 가능한 잠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쌓이는 행복이 있죠. 안도감, 행복. 그 행복을 60일치를 다 더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양복을 샀을 때 행복보다 큰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1번 나가리. 2번, 만약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 그런데 30대에 돌아와서 그때 돈이 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장 마음에 드는 양복을 사면, 그럼 내가 25에 놓친 이 행복은 그때 가서 돌아올 건가? 35의 행복은 35의 행복인 거죠. 25의 행복은 25때 사라진 겁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나가리. 세 번째로 2달은 아직 안 왔잖아. 그렇죠. 2달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양복을 샀어요. 120만 원을 주고 그 양복을 사서 그걸 입고
파리에 가면 룩상부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 양복은 보스였어요. 보스.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스, 두목. 뭐야 촌스럽게. 그러나 제 생각에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한 사람이 입었던 양복으로는 최고가가 아니었을까. 3분만 더 할게요 이제. 저 때문에 행사 늦어지나요? 네, 할 수 없죠. 내가 알 바 아니죠, 뒷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멋지다. 과연. 그러니까 보스를 입고 1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배낭을 메고 공원에 가서 잔 거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제. 좆됐다. 돈은 5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 응?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행 다니다가 이 숙소 빚기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숙소로 가자고 빚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래서 제가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당장. 그래서 어떤 모텔 펜션이죠. 펜션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돈 내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건 배낭을 놓고 거기에 역으로 가서 손님 3명을 끌고 오면 그 방에 나도 재워주라 공짜로. 첫째, 만약에 5명 이상 데려오면 한 사람 추가분부터 나를 얼마를 주라 커미션을. 그리고 아무도 못 데려오면 그냥 가면 된다. 내가 배낭 메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와인 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가서 제 생각에 최소한 3명은 데려오겠지 생각을 하고 역으로 가서 그날 1시간 만에 제가 30명을 데려갔어요. 왜? 난 보수를 입었잖아.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관계가 역전됐어요. 호텔 매니저가 제발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수중에 한 50만 원 생겼습니다. 이 50만 원을 생기자 내가 왜 남의 장사를 해주고 있나. 그 떠오른 게 뭐냐면 그때 91년이었는데 그 동구권이 막 개방한 직후였어요. 당시에는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 체코로 갔어요. 체코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체코에 어떤 숙소가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살다가 집을 통째로 내놓는 거죠. 그 시즌에. 그러니까 호텔이나 민박이 부족하니까 민박은 자기가 살면서 방을 내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루 묵고 그 주인한테 50만 원을 줬어요. 일주일치로 50만 원을 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쓰겠다. 그리고 2주째도 내가 50만 원을 당신한테 줄 수 있으면 아예 한 달 계약을 하자. 그 주인 입장에서 와인아이잖아. 하루하루 장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파는 것보다 한 사람이 50만 원 주니까 한 번에 한 사람한테 50만 원이 다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에 그걸 빌리고 그리고 역으로 갔습니다. 역으로 가서 이번에는 동양인만 상대하지 말고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들이자. 그래서 역에 가서 차에서 기차에서 내리는 배낭객 중에 반반한 남자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줄 텐데 내 밑에서 일해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이. 난 보수를 입었는데. 그래서 영국 친구였는데 걔를 고용하고 둘이 알바를 시작했죠. 곧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더 가격이 쌌고 젊었고 젊고 예쁜 애들 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한 달 정도 소위 그 삐끼 사장을 했는데 매일 잘 먹고 잘 쓰고 그리고 제가 체코를 떠나는 날 수중에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모든 건 보수를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행복해져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모으거나 준비하거나 혹은 미뤄두거나 해서 나중에 행복해질 거다. 행복이라는 게 마치 적금을 들 수 있고 나중에 인출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행복은 그때 그 순간에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이로 돌아가서 그때 그 행복을 다시 찾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당장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25분인데 제가 길게 했죠. 할 수 없지 뭐, 씨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요약하면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그런다고 성공하는 보장은 없어요. 실패도 하고 작은 성공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냐면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행복이라는 게 저축하거나 적금 들었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유보해 두냐고. 미쳤어?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훌륭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할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가 끝인데 그렇게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인생이. 그걸 내가 알 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세상에 전 세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40대 이른 사람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20, 30대가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어떤 한 가지 일을 40대까지 해서 그 40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전혀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들 했더란 겁니다. 무작위로.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20대부터 꾸준히 해서 성공하여 40대에 이르렀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여러 분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추려봤더니 20대, 30대에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주저없이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딴 거 하고 그러다가 또 아니면 또 딴 거 하고 미루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그 즉시 어차피 인생이 비정규직이니까 정해진 보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 어느 시점쯤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로부터 한 10년간 그 일을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유명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주인이 되십시오. 어쨌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졸라 짧아요 인생. 그리고 요 얘기는 하고 싶네요. 굉장히 계획들을 많이 해요. 계획만큼 웃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신에 존재한다면 전 무신론자지만 가장 사람에 대해서 비웃을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계획을 세웠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시고 행복한 데를 찾아 닥치는 대로 사세요. 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럼. 네. 네.